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그 수치가 있었는데 20억 원 4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거의 밴드 상단 위를 찍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훈풍을 넣어줬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장인데 개인이 사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바로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나왔고요. 역대 분기 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숫자를 보면서 안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나왔고 앞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면 좋을지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적수, TSMC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나 한국 증시, 코리아 저평가 이제 탈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SMC가요,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세계적으로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시총이 2,459조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4분기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던 확실히 우리가 삼성전자다라는 걸 보여줬던 삼성전자는 오늘 기준으로 838조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한 54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나타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전에는 4분기 잠정 실적이 한 16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1월 들어서 20조까지 전망이 됐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50조를 넘어서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전망치이긴 하지만 이 전망치에 대한 그런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반영해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100조에서 최상단 155조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148조 원까지 영업이익단이 올라간 상황인데 평균을 내보면 삼성전자가 127조 원 되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7조 원 되는 겁니다. 근데 TSMC 보시죠.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1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12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7인데 TSMC가 112조 원. 지금 이거만 봤을 때 시총 엄청이 크잖아요. 이거 딱 비교해봐도 엄청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벌어들일 영업이익 대비해서 TSMC는 못 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총 부분에서. 우리가 왜 만년 저평가 받는다 이런 부분에 그냥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4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메모리 왕이라고 매번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AI 시대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올해 이런 흐름들이 TSMC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TSMC 대비 주가 상승 여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잠시 언급해드리면 삼성이 파운드리 최신 2나노 퀄컴 칩을 수주했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극복을 하고 워낙 강자였던 메모리 부분에 기치를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지금 ASP 상승으로 주가 그리고 이 실적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코리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5,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이 잘 잡아주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볼 중요한 이슈, 이 단서에서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의 최상단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9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90만 원까지 써냈는데요. 조금 더 눈높이가 높아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7%로 올려 잡아서 이 단위가 나왔습니다. 96만 원.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잘 나왔고 SK하이닉스도 기대가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잘했으니까 4분기 영업이 한 18조 가까이 받고 1년 사이에 122%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D램, 낸드 같은 경우에 D램은 40%, 낸드 33% 성장 예상을 했고 이것이 호실적을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는 HBM을 잘하는데 절대 강자인데 HBM 플러스 D램, 낸드까지 모두 강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을 했고요. ASP 상승,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합니다. 가격, 제품 팔면은 가격.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위해서 올해 연내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이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깨끗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룸,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공장을 짓는 거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이 되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베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D램, 낸드 이런 부분이 가격이 연내 지속적으로 오를 거고 결국 메모리 가격의 상승 수혜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이유였습니다. 목표가 96만 원 최고가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선 오르고요. 그리고 이 방산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향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럼프했습니다. 보시면은 내년에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 굉장히 통 크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2,176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편성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현재 대비해서 절반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관세 정책을 때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카브리의 미국 대규모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걸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 활용에 대한 옵션,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같이 좌파 정권을 갖고 있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을 좀 대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뉴욕 시장 간밤에 이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일부 받은 부분도 있는데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정규장에서는 방산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보면, 근데 이 또 이슈랑 또 연결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업체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투자자들한테 자사주 매입해서 배당 줄 때가 아니다. 당장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산 기업의 임원들의 연봉 너무 높고 스톡옵션이나 모든 형태의 보상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짝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돈 되는 거는 모두 무기로 만들겠다. 이런 야욕을 벌이는 거, 앞으로 뭐 콜롬비아 등 이런 부분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 이 가능성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 2,000조 편성한다고 하는 분위기,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우리 K 방산에 일정 부분 수혜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시작이 오늘 들썩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와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10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4,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업종별, 종목별 상황은 어떤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온 중요한 이슈가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93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가 1.28%가량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 실적에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만 원 선도 잠깐 내려놨었는데 이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아가면서 오늘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모두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6%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77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면서 한 달 동안 약 14%의 수익률, 지금 1월 동안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또 특징적인 업종이 방산 업종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쪽에 약 2,000조 원가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이 방산 업체들, 미국 내 방산 업체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방산주들이 일단은 오늘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산주들의 주가는 하락하며 마감하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7% 넘게 약 8%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 넘게 급등, LIG넥스원도 7% 넘게 함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 4.65% 오르면서 국내 방산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오늘 어제 주목받았던 현대차 그룹주가 상승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특징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써면서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실질적으로 아틀라스가 발표가 됐는데 28년까지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시간 기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고 장 초반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갔던 현대글로비스는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4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업종이 조선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과 방산이 정말 특징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반도체도 뒷받침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이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하나오션도 무려 6%가량 급등, 삼성중공업도 3.55%가량 동반 강세입니다. 조선 3사가 이제 수주 잔액이 작년보다 30% 넘게 뛰어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LNG선이 이제 2028년부터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갈 것이고 약 100대에서 최대 150대까지 추가적인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 3사가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또 방산과 겹치면서 이 마스가 협력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앨런 셰퍼드함에 이어서 추가적인 마스가 수주 소식을 전했고요. 오늘 주가가 5%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조선, 방산의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기대감 안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장 초반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D&D 파마텍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5% 넘게 튀어 올랐는데 오름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2%가량 오름세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DD01에 대해서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함께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더캠 바이오사이언스도 헬스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죠. 오늘 1.57%가량 오름세고요. ADC 항체 플랫폼에 관해서 오늘 기술 수출 이전 수령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1.66%가량 상승세.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놨고 이에 따라 오늘 4% 넘게 급등 강세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주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보다 더 상승폭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게 올라오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HPSP도 5% 넘게 급등, 동진세미캠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지금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오름폭을 키우면서 4,600선 재회복에 오늘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59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4,600선 재회복에 성공한 코스피고요. 1% 넘게 올라주면서 전장 대비해서 약 50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고점이 4,611포인트가 어제 쓴 고점인데 오늘 이를 또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참 주목됩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써낼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하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움직이면서 9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보시면 1.29%가량 오르면서 67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반도체, 조선, 방산이 오늘 코스피를 4,600선 위로 올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400억가량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순매수로 지금 코스피가 4,600선 위로 올라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펼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75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3,000억 넘게 팔면서 오늘은 좀 기관의 순매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전장에는 순매수였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980억가량 팔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양시장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국내 증권사 리포트 이후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코스피 상단 5,60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시장의 재평가, 기업의 재평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먼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잘 가는데 최근 현대차가 기업 재평가 의미를 받으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마저 잘해준다면 정말 코스피 5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증권에서 자동차 기업에 대한 그런 변신, 그게 시장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 것인지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2배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 인구가 20% 정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 가구에서 한 대 정도 자동화된 로봇이 배치가 됐을 때 이렇게 좀 계산을 했고요. 최근 좀 이게 가팔라진 이유가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기계, IT,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개화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로봇 패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하고 판매하는 밸류 체인에 있어서 서로 나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최적의 베이스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계 이동성 기술이나 대량 생산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워낙 원재료 가공이나 또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 원가를 관리하는 능력, 생산 시설 이런 부분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그동안 일터를 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어온 생산 시설이 있고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로봇 산업을 한다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적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노동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워낙 많은 인력이 투입됐던 바도 있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된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국내는 420만 대 그리고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730만 대 이런 부분 이제 양산 가능한 캐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산업의 적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만년 저평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CES 2026의 아틀라스 선본 이후에 로봇 기업으로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후에도 많이 얘기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을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거고요. 로봇 결합으로 자산 재평가 국면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가파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로봇 테마가 일부 과열 국면인 거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거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품도 이게 크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본 게 왜냐하면 거품이라 할지라도 자본도 투입되고 인재도 유입이 되면서 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과열된 국면에서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그리고 비핵심 수익을 벌 것인지 수익을 벌지 않을 것인지 그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단기적으로 과열은 경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구조가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하나증권에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로봇 관련한 이슈가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유니트리 상장, 미국이 로봇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등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도 RMAC라고 해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로봇, 그러니까 아틀라스 같은 것을 직접 생산 공장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나 아틀라스는 그 로봇 보셨죠? 그리고 SDV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두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운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후에 이제 목표주가 상향 소식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올해 상단 5,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근거 좀 모아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도로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꽤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20일, 60일 이격도가 202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20일, 60일 이격도는 20일 평균 주가, 60일 평균 주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주가가 평균 수준 대비해서 얼마나 좀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21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FMC가 27일과 28일 열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상단을 높인 이유가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비중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지금 47%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올해 이쪽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1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5%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이게 비율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율을 높일 것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테크 투자 수요가 좀 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고 환율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래서 이익 증가의 기대도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보면 이익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몸집이 좀 커졌을 때 현재 주가가 작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PER이 이익이 높아질수록 PER이 낮아 보인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8.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61%로 봤습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전체 23% 더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하나증권이 말한 게 코스피 상단 5,600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올해 2분기에 반도체 이익 증가율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그러니까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가 만들어낸 로보틱스의 미래를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DS투자증권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DS투자증권은 현대차의 시총을 100조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봤고, 현대차와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RMAC라고 로봇을 직접 활용하는, 생산해서 뭐 훈련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서 투입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이제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틀라스도 로봇 현장에서 훈련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러한 현장들이 AI 데이터 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2028년 배치가 되면서 2030년 연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주가는 여전히 완성차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성장되고 로봇 성장 모멘텀이 붙은 바 앞으로 밸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50만 원이 최상단 부분이거든요. 나왔고, 오늘 아침에 비슷한 의견으로 DB증권에서 45만 원, LS증권에서 42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그 목표 주가를 47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로보틱스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마진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 기대를 목표 주가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 휴머노이드 관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공급했고, 그리고 그리퍼라고 해서 그 손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짚고 옮기고 놔두는 그런 걸 이제 그리퍼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그런 동작들, 로보틱스 부품, 이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모비스의 어떻게 보면은 우려할 점이라고 하는 걸 하나 키움증권에서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의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 내부에 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 그리고 이익을 잘 내려면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외의 고객을 확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 확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고, 만에 하나 고객사가 다변화됐을 때 주가 멀티플 상향,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하겠죠.
있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8년 연 3만 대 양산 목표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밸류 체인단의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또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게 되면 아마 외부 고객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지금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탑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뭐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JP모건에서 1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JP모건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는 좀 현재 주가보다 낮아서 그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1,14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한 500% 증가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도 51%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비용 관리도 잘하고 여기에 이제 주력 제품인 TC 본더 같은 경우에도 매출 비중이 올라서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으로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HBM4 전환 수혜를 받을 가능성 언급이 된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대규모 장비도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중립을 유지한 이유가 지금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낙관론,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하니까 JP모건의 분석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또 조선주, K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은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주가, 목표 주가 상향한 그 흐름을 좀 패턴을 써놨습니다. 작년 6월에 12만 원이었는데 7월에 13만 원으로 올렸고 8월에 14만 원을 올려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FFX 호위함이라고 해서 중형 군수함 이런 부분 계획을 언급을 했고 하나 필리조선소 이런 부분에 참여 기대감 있으면서 K조선소에 대한 긍정적인 훈풍 이런 부분이 좀 불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75만 원을 올린 이후에 현재 주가, 목표 주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호위함 수주 소식이 있었고 동남아 쪽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11월 6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이쪽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해군 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게 JP모건의 분석이니까 보시고요. 조선주는 작년에 랠리를 보인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금 연말부터 반등을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조선사 앞으로 올해는 해군 함정 사업 어떤 부분에서 또 잘 터뜨릴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K엔터주 분석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서트나 티켓 평균가나 앨범이나 굿즈나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96,000원 매수인데 저평가 이런 부분 언급을 했고 신인 IP들 수익 기여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SM과 JY 엔터가 72,000원으로 이제 중립이고 SM이 13만 원으로 중립인데 신인 그룹들의 활약이나 전반적으로 엔터주 보면은 또 중국 시장 개방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면 주가 레벨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 투어 발표도 임박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K 엔터주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뭐 아침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20조 원이 넘게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결국은 자사주 2조 5천억을 매수한다는 소식에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평택 2단계 공사가 곧바로 시작되면서 또 여기다 해외 공장도 또 새로운 투자 등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이 반도체와 소부장 쪽에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 물론 코미코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HPSP나 DI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평택 2단계 공장에서 나름대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도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 삼성전자의 투자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덴마크에 이제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 방산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말 그대로 국방비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방위비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군비 경쟁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에서도 미 해군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사뿐만 아니라 HD 현대 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 STX 엔진 같은 조선 기자재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금 진짜 강한 모습이었던 현대그룹주들은 오늘은 소폭 손바뀜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올 상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비교해서 올해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참 이 반도체 쪽과 이 자동차 쪽은 항상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놔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보시고 이 바이오주 쪽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는데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이 3월 주총이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고 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밀어올려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3월 정기 주총까지 주주들에게 실적에 의해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호재성 재료를 위해서 주가가 반짝하고 오르는 이런 것 때문에도 주주들에게 욕을 좀 덜 먹긴 하죠. 그래서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 시기 1분기 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로켓 헬스케어나 오름테라피틱스, D&D 파마텍, 프로티나 온코테라피틱스, G2G 바이오 등 같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그 우주산업은 작년 스페이스X의 IPO 관련해서도 이제는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관심 특징주 뭘로 잡고 시장을 바라볼까요? 네. 오늘 12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에인드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지난 다음 달이죠. 2월 4일 날 상장 이후 두 번째 달이 되는데요. 2개월 이후부터는 보호했었던 종목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 에인드 바이오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참여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4일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도 관심 많이 가져야겠네요. 관심 특징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돈이 되는 수익 전략 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8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3조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332조 7,700억, 영업이익 43조 5,300억을 기록하며 각각 10.6%, 33%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며 반도체 초호황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 오늘 시장 관심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나 싶었는데 어쨌든 다시금 SK하이닉스 더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 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네. 가장 먼저 봤던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또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된다. 예. 그리고 또 마이크론의 사업 모델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92조 5천억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93조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컨센서스 수준 전망치와 거의 일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영업이익입니다. 19조, 20조는 안 될 거야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20조의 잠정 실적을 기록하면서 물론 숫자적으로는 3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결국은 20조라는 마의 벽, 라운드 넘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뜯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20조의 영업이익이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0조를 달성했느냐 예. 아니면 HBM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기여를 했느냐 요걸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확정 실적이 나와야 알겠네요. 그렇죠. 1월 29일 날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20조라는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과거에 많이 생산했던 레거시 메모리 가격, DDR4, DDR5 가격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냐 아니면 HBM 같은 AI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좀 미운오리 새끼였던 파운드리가 네네네. 얼마나 좀 선전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퀄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수주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뜯어볼 게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매출 이익이 나오고 나서 세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시장의 예상치는 긍정적으로 AI의 미래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시장은 올라도 코스피는 하락하는 종목 수는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또 항상 쏠려 있는 그 종목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구나. 네. 오늘 좀 개인이 또 사주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14만 원 선, SK하이닉스는 78만 원 선 위에서 네.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것이 올해의 영업이익 전망치에 상당히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은 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대입할 수 있는 영역이 뭐니 해도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시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전력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전력기기도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삼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단기적인 이벤트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냐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CES 2016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부분은 자 봐봐 이제 AI가 예. 데이터 센터라든지 추론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뛰어넘어서 실생활까지 올 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줬고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이제 AI의 쓰임새가 실생활적으로 또는 제조업적으로 이런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AI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수요, 즉
공급처들은 네.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상단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고 피지컬 AI가 확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속도도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야, 올해는 아래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예. 밑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네, 없어.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밑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쏠려 있고 시장이 쏠려 있다면 그 쏠림이 약간의 삐끗함, 삐끗이 나타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안전한 걸 생각하는 거는 이 본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다 위로 본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 또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네.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종목을 봐야 될까, 시장을 봐야 될까 이런 지수를 고민들도 볼까, 굉장히 개별 많이 기업을 하시는데요. 볼까,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주가에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수를 봐라. 예. 방금도 모 증권사에서 코스피 상단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구간이라면 삼전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코스피 200만 투자해도 시장의 상승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최근 핫한 게 로봇입니다. 네, 네. 또 자율주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CS2016 피지컬 AI 정말 이 시대가 온 듯한 걸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현대차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차익실현 매물 나와도요. 이번 CS2016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공교롭게도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2026년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2026년이 말의 해지 않습니까? 예. 네, 말을 영어로 하면 호스니까 H를 뭘로 할까 막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올해는 피지컬 AI가 현실화되는 구간이니까 무조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도자료나 언론기사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분해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머리에 해당되는 두뇌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는 학습 그리고 바디, 몸체를 완성체를 만드는 바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서 투입돼서 우리의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현장 이렇게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추론, 빠른 추론을 해야 되니까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컴퓨팅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습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를 몰면은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학습,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얼마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똑똑해질지 그리고 바디, 요즘 가장 그래도 뜨고 있는 쪽이 바디, 몸체인데요. 뭐 부품이라든지 완성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뜨고 있어서 바디도 뜯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대오토모티브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공장에 1000대, 2000대, 3000대, 4000대, 10,000대, 20,000대 깔리게 되면 네.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저희는 두뇌와 바디만 얘기했었거든요. 네. 두뇌와 바디. 칩은 누가 만들지? 학습까지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학습도 얘기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쓸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요만큼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이만큼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활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는 네. 각 집에 로봇 청소기 없는 집 없지 예.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이제 뛰어다니고 예. 빨래도 개주고 그리고 뭐 요리까지 해준다면 이제 부부싸움 일어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인간의 그 불편한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업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협동해주는 그렇죠. 그런 협력자, 네. 파트너 이런 네. 부분으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는 됩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코스닥도 어쨌든 잘 올라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또 잘 갈 거라고 슈퍼리치들은 또 생각한다는 그런 네. 기사도 봤는데 네, 저는 슈퍼리치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속 성장,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까요? 앞서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예.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더 보여줘야 돼요. 그쵸. 어떤 걸 네. 보여줘야 되냐면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 이런 표현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에 찬 밸류에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익이 상향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익 상향이 지수 전체, 특정 기업에 쏠리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에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모험 자본 성격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 변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금리 결정, 특히 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까지 나오는지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뜯어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나 트럼프의 IEEPA 법안 관련해서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또 FOMC, 미국 FOMC 연준에서 연준 의장이 또 누구로 바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니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계산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놀랐지만 저는 ETF도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뭐랄까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이 이제 300조를 넘었고 그렇습니다. 종목 수도 1000개를 예. 넘은 거 맞죠? 1,060개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네. 저는 타이거 ETF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에는 이런 직책 아니면 이런 사람 자체가 없었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시사점을 알려주는 것처럼 ETF 시장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비클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가 하나가 아니라 마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따지면 그냥 뭐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아니면 액추에이터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ETF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ETF는 첫 번째 고르기, 두 번째 비교하기, 세 번째 투자하기 이 3단계를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결국은 1000몇 개가 되는 ETF가 상장되다 보니까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골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테며 그리고 또 그 고른 ETF를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ISA 계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올해 ETF 상반기는 어떤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예. 키워드 H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조건 AI입니다. AI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데 AI가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피지컬 AI 쪽으로 방점을 좀 두고 있고 그리고 또 피지컬 AI가 우리 현장, 우리 실생활에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AI, 그중에서도 피지컬 AI, 그리고 피지컬 AI가 현실 속에 들어오는 자율주행이 첫 번째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한국 시장은 계속 간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시장은 리레이팅 스토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AI 피지컬 AI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쪽을 축으로 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한국 지수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뭐 시장 변동성, 불확실성을 좀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초단기채라든지 아니면 골드 아니면 실버와 같은 어떻게 본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현금 버퍼, 실탄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위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현금적인 여유, 실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전략 잘 정리해 주셔서 상반기 출발이 좀 순조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앞으로도 잘 도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직접 인수해 판매하고 수입금 사용처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한 셈이다. 7일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산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재량으로 분배한다는 합의를 체결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원유와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면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쥐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민주적 안정화보다는 미국 기업의 석유 이권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고 본다. 미국은 셰브론, 엑소모빌 등 자국 석유 기업의 베네수엘라 재진출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발 에너지 쇼크에 시장이 갈라졌다. 불붙는 정치 테마, 시키는 냉정한 펀더멘탈, 어느 쪽이 이길까?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CS2016이 시장을 계속해서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CS2016을 트렌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직후 현대차 그룹주 시세에는 말 그대로 불이 붙었었죠. 어제는 무려 13%대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만큼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고도화됐다는 게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가서 CS에는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찾아보니까요. 이제는 로봇이 격투기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리고 음식도 만드는 거예요. 우선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이번 CES에서 격투기를 하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로봇의 킷은 180cm로 인간의 몸과 비슷했는데요. 유니트리는 이 로봇 2대가 서로 주먹질을 하고 발차기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빈틈을 공략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진짜 격투기 경기를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로봇 기업은 인간과 탁구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수한 랠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번 CES에서 인간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한 로봇손을 발표하며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래 개기 귀찮으셨죠? 이제는 조만간 로봇이 빨래를 개는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에서 독일 기업은 빨래 더미에 쌓인 옷을 옮기고 또 개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CES에서 본 로봇 중에 저는 이 로봇을 제일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레고에서 선보인 로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놀던 거 생각해보시면 입으로 슝 아니면 쾅 같은 의성어를 직접 붙이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노는 건 옛날 사람들의 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레고가 CES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레고는 맞춤형 반도체 칩 그리고 센서가 적용된 스마트 브릭과 이를 활용한 스마트 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브릭은 플라스틱 조각에 그쳤던 기존의 레고 블록에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추가해서 주변 환경 그리고 소리, 불빛 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진화시킨 제품인데요. 센서를 통해 주 이용자인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연 영상을 찾아보니 직접 갖고 놀아보고 싶다 이러한 욕구도 자극했지만 저의 어린 시절 같이 이제 상상력을 보탠 장난감 놀이는 없어질까 이러한 생각도 들면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중해봐야 할 CES 관련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젠슨왕 CEO가 만났다는 소식 속에 13%대의 이례적인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LS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관세 완화 그리고 달러 강세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 아틀라스 배치가 진행될수록 피지컬 AI 기업으로 점차 탈바꿈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목표가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버의 시세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그룹 생태계 내에서 핵심 부품 계열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통합 시세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붙었는데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DB증권은 현대 오토에버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무려 46%나 상향 조정하고 또 리포트를 통해서 그룹사가 로봇 사업 시에 2029년까지 실적 성장 가치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CES 단연 로봇 기술이 얼마나 현실로 다가왔는지 체감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제 조만간 로봇을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른 빨래를 개고 또 설거지를 하는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그 로봇이 월 지금 한 71만 원인가요? 그 정도면은 구한다는데 뭐 일단 가사 노동자 뭐 이번에 우리 필리핀 노동자분들 월 300 주고 뭐 정부에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싸긴 한데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분이 하시는 것만큼 지금 현재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똑같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보다 뭐 다른 요소도 중요하겠죠. 이게 뭐 사람과의 소통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으로는 일단 필리핀 가사 노동자 분들보다는 싸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다 그거를 살지 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막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언맨 영화에서 자비스가 목소리로 나오다가 나중에 자비스가 튀어나와서 비전이 돼가지고 막 머리에 인피니티 스톤 박혔는데 와우 내 몸이 이래요 막 그래서 그 장면 보셨죠? 그게 지금 실제 됐잖아요. 젠슨 왕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챗GPT가 움직이는 챗GPT 시대가 왔다. 바로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이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자비스랑 맨날 얘기를 하다가 아이언맨이 걔가 이제 비전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막 그 무슨 옷걸이하고 막 이런 거 토스트 구워주고 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일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막 보니까 너 로봇 축구해 봐 이게 아니고 저도 되게 사소한 일을 해주는 거를 되게 원해요. 아까 빨래개기나 이런 것처럼 저는 그 통조림 따개 있죠. 그 우리 통조림 참치 통조림 따다가 여기 막 동맥 끊어지고 이러신 분이 1년에 뭐 수두룩하대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참치캔 따주는 그 일을 로봇한테 시키고 약간 그 분리수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플라스틱이나 분리수거 엄청 그 불편하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히 꼼꼼히 하시는 분은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또 씻고 막 하는 거 힘들잖아요. 분리수거 로봇. 전 그런 거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써볼 만도 한. 왜냐면 그럼 인간 간의 그런 갈등도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쓰더라도 뭐 인간이니까 사람이 또 삐질 수도 있고 막 어떤 그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로봇을 좀 쓰지 않을까. 정말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저는 산다는 것만 자체로도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인터넷도 경험해봤고 휴대폰 혁명도 경험해봤고 AI 혁명까지 경험하고 그냥 이제 늙어서 뒤안길로 사라지면은 그냥 좀 슬프네요. 어쨌든 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그런 시대가 뭐 제가 말한 시대가 진짜 현실로 지금 저기는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뭐 얼리 어답터분은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제가 아까 말한 그 시대가 지금 제가 바로 이게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은 이미 다 지나고 나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나 지금 모바일 시대는 지났잖아요. 근데 그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인터넷 시대 때 주도하던 주가, 모바일 시대 때 주도하던 주식,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항상 언제 움직이냐? 이런 거를 꿈의 얘기로 떠들 때 움직이고 있다고요. 현실화가 안 됐는데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올 수도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지. 그렇죠? 제가 지금 인터넷 모바일 시대 지난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지난 주인공들이 살아서 돌아오진 않거든요.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주식이 움직이는가를 미리 포착해서 수익을 거둬야지. 안 그러면은 남들 다 정말 말 그대로 뭐 앨런 머스크 얘기대로 옵티머스 로봇이 100만 대가 깔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데 3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로봇인 거예요. 그런 집안이 내 친구 10명의 집안 중에 9명의 집안이 그러고 있을 때 그럼 그때서야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를 찾고 있다? 이거는 이미 다 시세 끝나고 그 주식들이 다 쇠퇴해가지고 혹은 성숙된 주식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의 꿈이 지금 연걸어가고 있는 이 사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그런 것들이 탄생되고 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현대오토웨버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한 며칠 동안 지금 거의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대차 지금 마이너스 됐고 현대모비스도 마이너스 됐고 1.02% 오르고요. 아까 전에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이 빠졌죠.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이 짧은 기간에도 그런 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짧은 기간에도 그렇죠? CES 며칠 다루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CES 이틀자 얘기하기 전에 현대차 미리 떴고 오늘 장 초반까지 시세 내다가 오늘 CES 3일차 얘기하니까 지금 주가 빠지고 있어요 또. 그렇죠?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도 한 타이밍만 늦으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핀트가 안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시대가 아예 가버리면 주인공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그럼 또 뭐가 가나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가거든요. 이거는 미리 한 발씩 움직여야 돼요. 주식시장은. 지금 우리 CES 아까 아틀라스 나왔다고 현대차 얘기했더니 현대차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오르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며칠 전까지 CES 들어가는 초입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심이 쏠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관심이 살짝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또 멀어지니까 또 오르잖아요, 얘는. 그럼 이제 며칠 뒤에 또 소식이 나오겠죠. 방산이 좋아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습니다. 그때는 또 현대차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핀트를 잘못 맞추면은 계속 두더지 게임에서 엉뚱한 데다 구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더지가 머리 나오는 데다 두들겨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위 안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발 늦으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야, 잘 간다 딱 했는데 오늘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가까이 급등하고 HD 현대중공업 5% 가까이 5% 이상 급등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 가까이 급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이 건재하는데 전차 군단의 부활을 외치는 현대차 그룹이 이 합세를 했고 조방원이라는 신진 세력이 있는 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투톱이 하락을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네카오까지 꿈틀거리는 그 장면까지 포착했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얘기 드렸죠. 계속 우리나라도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이 풀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한두 종목이 지고 무슨 조금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이 또 쳐주고 이걸 계속 메꾸면서 파일을 키워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도가 엄청 좋죠. 이렇게 되니까 힘이 누가 한 명이 빠져도 시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숨 고를 시간이 있잖아요. 숨 고를 시간. 안 그러고 주인공이 딱 한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뮤지컬 빵꾸 납니다, 여러분들. 뮤지컬 막 하루에 10회차 이렇게 돌리는데 주인공 혼자 그 무슨 로빈후드 역할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겠어요? 목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한 3명씩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회차별로 한 명씩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 뮤지컬 하루 하고 그냥 뮤지컬 배우 생명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지금 좋은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천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뭐 이것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마지막 남은 0.1%의 힘까지 짜내가지고 그냥 5천 찍먹하고 역사 속에 5천만 남기고 가려면은 힘 소진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5천 찍먹하고 바로 하락해가지고 다시 무슨 3천 깨고 이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산 가치의 상승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5천을 간다면 적어도 4,500, 5천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톱 가지고는 안 되고 매그니피스트 7처럼 3톱, 4톱, 막 7톱, 10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이 갖춰졌다는 것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승이 그래서 반갑잖아요. 자, 며칠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해요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 드렸죠. 10개월 선에서 또 숨고르게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도 다 10개월 선에서 바탕에 대서 올랐다 이 얘기 했잖아요. 자, 결국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같이 오르고 있는데 둘 다 윈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 그 당시에 한화한테 방산을 넘기고 바이오에 집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15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급등하고 있고 하나는 방산 받아가가지고 급등하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같이 급등하는 모습 너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상의 결과죠, 이건 진짜로. 자, 그래서 매출액이 뭐 어마어마하죠. 185% 증가, 영업이익 174.2% 증가, 당기순이익 70.7% 증가.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당기순이익이나 이 영업이익 단에서는 좋지 않은데 미래의 그 비전,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것 같은 비전 때문에 오르잖아요.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실적도 그냥 깡패예요, 지금. 그렇죠? 실적 자체도 지금 깡패인 상태고. 자, 방산 사업 이게 멈추지 않을 것 같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가 트럼프를 싫어도 땡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계속 자꾸 우리가 이 떡을 얻어먹고 싶으신가 봐요. 땡큐 할 일을 계속,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막 대통령이 떠들고 어제는 또 무슨 이상한 춤 추는 외신 보셨죠? 이거 멜라니아 내 부인이 싫어하는데 내가 또 탄핵될 수도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희한한 표정이 이상한 춤을 춰서 사람들이 이거 AI 아니냐고 했더니 진짜 트럼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트루스 소셜에 대통령이 막 올리고 막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일단 주식이 내가 가진 주식이 이득이 되니까요. 어제도 현대차가 그 아틀라스 때문에 오른 것도 있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현대차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가 덕을 봤어요. 근데 오늘 또 덕을 봤어요. 뭐 때문에 덕을 봤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덕을 봤어요. 오늘은 현대차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찍진 않았는데 뭔 얘기를 했냐? 관세 수입 때문에 1조 5천억 달러는 무리가 없다. 뭐에? 군사 예산을 2027년도에 1조 5천억 달러 투자한다. 우리가 천조국 하는 게 그 왜 천조국이죠? 원래 천조국이 그 뭐 하늘의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막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굴욕적인 역사를 따가지고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그 비아냥대던 배경에서 이제 그냥 국방비에 1,000조를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 미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나라다 이런 걸로 변했어요, 지금. 이 인터넷 상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게 2,000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방비를 2,000조 쓰는 나라. 지금 2,000조를 쓰는 나라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마땅히 누려했던 꿈의 군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찍어도 보시면은 하이마스를 대신해서 천무가 활약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이건 시대 때 뭐 미국 군함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그 하나오션의 힘을 빌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쌓여왔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서사들이 쌓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국방비 늘린다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K방산도 이득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덕을 또 봤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나라에서 좋아요, 지금. 자, 3개월 만에 탈출했습니다. 10월부터 평당 105만 원에 들어가 저분은 100만 원 이상에 사신 분이죠. 3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지난 12월 마이너스 1,500만 원까지 눈으로 봤을 때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탈출하네요. 역시 에어로는 줄 때 먹는 게 상책인 듯 합니다. 다들 성토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하루 지나면 내일은 금요일이랍니다. 호호. 자, 이분은 3개월 동안 그걸 버티셨기 때문에 너무 지난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살짝 플러스가 나서 그냥 탈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개월 버틴 것도 대단하시고 여기서 이제 더 그냥 버티시는 분도 계신 거죠. 한화에어로는 올해 많이 빛이 난다는. 자, 그리고 그래. 올해 많이 빛이 난다니까 아직 올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겠죠. 작년에 100만 원 갔던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 어제 쉬었으니까 임마 컨디션 좋지? 가보자.
자, 그리고 럼프형 감사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딱히 오늘 무슨 수주 소식이라던가 정확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무슨 CES 전시회에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가 나왔다던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건데 저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에 2천조 원 그 1000조국에서 2천조국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지금 해석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럼프형 감사합니다.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며칠 동안 지금 코스닥이 지수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코스닥은 파마리서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죠. 자, 지금 코스닥의 상황은 어떠냐면 바이오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종목들 있죠. DNT 파마텍이라던가 오름 테라퓨틱스 그건 진짜 끝도 없이 지금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로 분류가 편입이 된 것 중에 파마리서치라던가 지금 요런 쪽 있죠. 클래시스라던가 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쪽이 조금 약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로 되어 있죠. 자, 실적 볼게요. 매출액 59.1% 증가, 영업이익 75.9% 증가, 당기순이익 80.7% 증가.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자, PN 성분의 안면명 리쥬란, 그다음에 무릎 관절강 내주사 콘주란. 그래서 이걸 란란시스타즈라고 증권가에서는 별명을 붙여놨죠. 자, 스킨부스터 시장 성장,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로 매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리쥬란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많이 죽었습니다. 자, LS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아까 외국인에 대한 얘기가 기업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과로 돌아오고 있나 봅니다. 외국인 피부 시술 관광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피부 시술 받으러 한국 오는 경우가 많나 봅니다. 그때 누가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값을 내고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고 가도 그게 가성비가 더 좋고 훨씬 더 의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자기의 얼굴에 극적인 변화를 올려놓으면서 이게 훨씬 좋다. 이걸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한국의 의술은 사실 세계 최고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국내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물론 손기술도 좋아지겠지만 결국 의술이 머리가 있는 게 이제 그 손기술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데 당연히 은우님이라고 불리고 뛰어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수출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기존 주요 국가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중국 수출 회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25% 늘어난 245억 원 기록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콘주란 이 리쥬란 란란시스터즈 이외에 이 종합 에스테틱 기업이 됐잖아요. 화장품도 다 팔죠. 화장품도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주 지역 수출 매출이 150억 원으로 217% 급증한다. 미주 지역에서 또 지금 화장품이 또 잘 나가고 있네요. 자, 실적도 좋고 보고서 내용도 좋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괴리가 나와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지금. 오늘 방산하고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랑 분야는 틀린데 운명이 비슷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파마리서치가 다 정점을 한 번씩 찍었고 작년에 거기서 더 갈까 싶어서 저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물리셨다가 최근에 좀 회복이 되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두 종목이거든요. 자, 이분도 3달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비슷하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3달 기다리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3달 기다렸다가 드디어 지금 살짝 지금 플러스가 날까 말까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9% 정도인데 거의 지금 본전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금액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자,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작년엔 미워도 올해는 예뻐. 자, 이거죠. 작년 말까지는 폭락했는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좋은 거예요. 미용 의료기기니까 뭐 예뻐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내 주식 중에 너가 꼴찌였는데 한 단계 올라왔네. 그쵸?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물론 더 안 좋은 종목을 가졌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이분은 그래도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꼴찌였는데 한 단계 올라왔다. 자, 그리고 이분은 약간 그쵸 자주 섞인 5위에 올라왔다 한데 아직도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파마리서치는 한때 엄청 잘 나가고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3개월 동안 조금 고생을 시켰다. 그다음에 바닥에서 조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있죠. 방산이라던가 이런 미용 의료기기들이 다시 밑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선다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엄청나게 원군이 되겠죠. 자,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대놓고 싸우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림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총을 잘 보세요. 총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자, 미국 군인, 러시아 군인 들고 있는 총에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커뮤니티에 나온 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러다 방산계 3전 하이닉스가 되는 거 아니냐고.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무기가 다 한국산인 거예요. 결국에 싸움은 한국산 무기끼리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을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한번 구호를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세계 화이팅!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시 22분경에 4,62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6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2026년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4,59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4,620선까지 장중에 넘어섰다라는 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이 1.19%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로 코스피가 4,600선 그리고 4,62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1,0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3,600억가량 강하게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은 약 100억가량 사들이면서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200억가량 팔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9원으로 1,450원 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44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개장 직후보다 2원가량 올랐습니다. 1,449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지금같이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2027년 군사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여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1조 5천억 달러는 2026년도 국방 예산인 9,010억 달러보다 50%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꿈의 군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들을 향해 날선 비판도 함께 쏟아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생산 설비와 장비에 투자하는 대신 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고 무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과 더불어 방산비 증액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방산주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중 고점 부근입니다. 9.31%가량 급등, 11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11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4% 이상 강세, 21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방산 3사 일제히 좋은데 한국항공우주까지 3.6%가량 강세입니다. 14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현지 시간 7일 CES 2016에서 새롭게 개발한 열관리 시스템 부품 3종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열관리 모듈과 쿨링 모듈, 슬림 냉난방 공조 등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전시했는데요.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TMS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주행 가능 거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이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2032년까지 글로벌 톱티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장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21년 대비 신규 특허 출원 건수도 약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위아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CES 2016 모멘텀 타고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현대위아 주가는 오늘도 열관리 모듈 공개와 함께 10%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8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주가는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아틀라스 공개 모멘텀 타고 어제 15%가량 급등 마감에 성공했는데 오늘은 1% 넘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1.43%가량 하락 전환 34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 매출은 93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9조 6천억과 매출 92조 5천억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7년 만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죠. 이를 넘어섰고요. 작년 3분기 달성했던 분기 최대 매출 기록 역시 한 개 분기 만에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담당하는 DS 부문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DS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6조에서 1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에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4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어제 14만 1,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장 출발은 13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8%가량 오름세 14만 2,000원 선 다시금 올라섰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무려 5% 넘게 튀어오르면서 78만 원 선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는 SK 하이닉스고 78만 원 선 여전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공개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도 좋지만 SK하이닉스가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78만 닉스를 기록하고 있는 하이닉스인데 일단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연초에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 증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런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까 싶었는데 다시금 들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네요. 네. 시장이 뭐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은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앞서 네. 브리핑에서도 살짝 다뤘습니다만은 네. 일단 4분기 매출이 93조고 영업이익이 20조거든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332조 매출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네. 끝자리 떼고 연간이 40조인데 4분기가 20조예요. 이게 나타내는 바가 중요합니다. 연간에
분기를 4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절반. 그렇죠. 절반을 4분기에 달았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레거시 부분에서 4분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네. 드라마틱하게 수직적으로 올랐다. 이걸 이제 바로 보여내 주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4분기로 끝낼 것이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분기부터 빠르면 그러니까 9월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네. 4분기보다 이제 1, 2분기 넘어갈 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업계 추산으로 보면은 이미 1분기에 지난 분기라고 해봐 일주일 전이에요. 예. 지난 분기 가격보다도 이미 50%에서 60% 오른 가격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2분기는 1분기 베이스로 해도 적어도 20% 이상 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 2, 3분기를 끝내고 4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공급자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돼 있고요. 당분간은 이 쇼티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4분기에 나와 있는 실적 베이스 이거는 그야말로 베이스고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시장 컨선이 오늘 영업이익의 컨선이 20조 내외다 이렇게 일단 말해지고는 있는데요. 20조 아닙니다. 원래 컨선은 16, 17조에서 출발했어요. 맞아요. 한 달 전에. 그러다 예, 17, 18, 예. 18, 19 이제 예. 20이 컨선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합격 커트라인을 계속 올린 것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미 합격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이것보다 더한 실적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20조라고 해도 이걸 곱하기 4하면 80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전망치를 이제 제가 빠르게 이제 서치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평균 1분기를 영업이익을 35조 내외로 이제는 컨센을 잡기 시작했어요. 네. 35조라고 해도 곱하기 4하면 100조가 아니라 120조로 그렇네요. 예, 간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실적 베이스로 현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삼성이 그동안에 나타냈던 어떤 그 관행적인 건 뭐였냐면 쭉 기대감이 있다가 실적 발표 나고 나면 이제 세론으로 들어가면서 해소하고 그렇죠. 이런 그 관행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그전의 관행대로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전망이 전 당연히 믿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나온 실적은 다음 분기에 나올 실적에 비하면 적어도 30-40% 더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혹여나 있을 조정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수많은 물량들, 사고 싶은 물량들이 대기 중이라는 걸 거꾸로 확인시켜 주는 거에 예, 불과하거든요. 예, 예. 아침에 조금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은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이 싸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적어도 2026년 내내는 반도체는 문제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맥쿼리가 또 삼성전자를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막 올리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간다면 코스피 5천을 금방 가는 건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게. 저희가 일단 코스피를 예.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예. 내년 전망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천에서 5,300 밴드가 가장 그래도 많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해서 5천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5천은 누구나 전망하니까요. 핵심은 뭐였냐면 4,500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였어요. 예, 예. 4,500을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을 우리가 1이라고 본다면 4,500을 터치하는 순간 4,500부터 5,000 가는 기간은 1의 반, 0.5면 충분하다. 훅 가는군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주요 부분의 고지를 이제 턱걸이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고지가 이제 더 가깝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목표가 잡히면 달성하려고 하는 관성이 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500 달성이 오히려 5,000 달성의 바로미터고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1분기 늦으면 상반기 그러니까 3에서 6월 사이 정도를 이제 타깃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3에서 6개월이 아니라요. 지금 개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2026년 개장하고 나서 매일 100씩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도 장중 4,600을 예. 돌파했거든요. 오늘은 뭐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넘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일 달성하면서 4,500 달성이 3에서 6개월이 아니라 3, 4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천은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왔죠. 이제 뭐 몇 프로만 오르면 5천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5,000P 달성은 이제 연중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예. 이제는 5,000P 달성은 이제 관건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가 리드하는 지수, 또 반도체 장세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5,000P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업황에 따라서 명암이 반대로 나타났던 다양한 섹터들 거기가 받쳐줄 것이냐라는 걸로 오히려 시장의 포인트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완전 전혀 다른 네, 코스피에 네. 관한 뷰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 뵈며 이 질문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현대차. 이번 주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 보니까 시총 100조, 목표가 50만 원 이렇게 물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진을 하면서 완전히 재평가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어려운 네. 질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예. 단기간 모멘텀은 이번에 CES에 있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뭐 내노라 하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CES에 다 출품을 했습니다. 4천 뭐 몇백 개에 해당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출품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가 아니라 현대가 현지에서 가장 관심과 뭐랄까요, 인기를 끌고 네,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야말로 이번 CES는 현대가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라스가 상상외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현대가 드디어 로봇을 이제 탑재한다. 원래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이걸 받아주느냐의 문제였는데 네, 네. 이제 드디어 현대가 한옥계의 자동차, 한옥계의 로봇을 탑재한 회사로 이제 시장이 인식했다. 네. 그런 계기를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사실은 이런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맥락을 보면요. 현대가 차를 못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내연기관 원래 잘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잘해요. 수소차 잘합니다. 하이브리드까지 잘합니다. 현대가 갖고 있는 자동차 라인업 문제 없어요. 수출 시장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조금 고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잘했고요.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도 유럽, 남미, 인도 등등등에서 글로벌리한 경영까지 잘합니다. 네. 현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그동안 이 지경이었느냐라고 할 때 자동차만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세대 현대 비전을 좀 보여달라는 게 시장의 요구였는데 네. 이번 CES를 통해서 그 니즈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현대 주가를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PBR 기준으로 하면 뭐 0.7, 0.8이거든요. 싸죠. 그런데 이제 물론 현대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 재산이 깔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PBR만 갖고 싸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석은 약간은 조금 급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순이익으로 보든지 미래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싸다라는 분석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35만 원 내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뭐 20만 원에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좀 그래도 상당히 부분 이제 올라온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미래 청사진이 이제 탑재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새로운 그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35만 원 출발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현대가 보여줄 이번 로봇 모멘텀이나 자율주행 모멘텀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2028년이면은 주요 공장의 시제품이 이제 로봇이 아틀라스에 네. 깔린다는 거고요. 30년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과 전 세계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거고 아틀라스가 아니어도 모베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다양한 로봇군과 관련해서 어쩌면 화려한 기술들이 휴머노이드에 많습니다만 즉각적으로 B2B를 통해서 공장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건 오히려 현대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 정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미래 계산에 넣는다면 지금도 쌀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50만 이 정도 목표 지수가 나오는 그 추세, 그 합리적 근거 충분히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는 무겁게 잘 못 갔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전략이 이제야 빛을 발하면서 기업의 그 뭐랄까요 상징적 의미가 확 변했던 네. CS 2026 기점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해봅니다. 조금 이제 현대가 예. 그래도 자동차 내에서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부분이에요. 네. 차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제 차 스스로 움직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발전하는 사이에 사실 현대가 최근에 그 시간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임원이 이제 사임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현대가 어떤 묘수를 보여줄 건가였는데 이번에 젠슨 황과 정선 회장의
뭐 2차 깐부 회동이라고 하겠죠. 예, 어쨌거나 회동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현대가 자율주행 개발, 독자 모델 개발에 관해서 어쩌면 이제 고집을 좀 버리고 최신형 모델로 갈아 끼우면서 자율주행 경쟁에 탑재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니즈였는데 그렇다면 현대가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늘 사실상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젠슨왕 연설에서 자율주행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참여를 한다라고 선언이 됐는데 파트너가 벤츠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2차 깐부 회동, 정의선 회장과 젠슨왕 회장의 회동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현대가 다음번 자율주행 모델로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네. 한다면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이제 현대가 된다면 이제 양날개가 아니라 3축으로 현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 2개가 최근에 급부상했다.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뭐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반도체 투톱 얘기해 주셨고 이번 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현대차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려 이런 부분이 판단해 주셨지만 이들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형주는 가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포모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섹터를 봐야 되는 이슈가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그런 섹터인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카지노, 여행, 그리고 뭐 화장품, 게임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이 맞춰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방문 전에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중 간의 이제 쉽게 말하면 해빙 무드를 통해서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다시 이어지느냐, 중국이 빗장을 여느냐가 이제 관심의 네네. 포인트였는데. 회담 초기만 해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관련 업계, 특히 K엔터, K게임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성급한 기대였나라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뭐랄까 좀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껴주면서 사실은 조금 기대를 가라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회담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니까 다시 기대를 살려도 되겠다라고 예, 현재 예, 모멘텀이 잡히는 게 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신 게 뭐냐면 한한령 해제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무려 그 발언의 진원지가 시진핑 주석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과일은 때가 익으면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앞으로 중국식 입장 변화가 확인됐다라고 하니까요. 다소간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수가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예.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단기 매물은 조금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추후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인바운드.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 측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네. 바로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섹터. 예를 들어서 호텔, 여행, 카지노 이런 인바운드 섹터는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야 될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엔터 게임 같은 종목인데 다소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게임주가 먼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게임 시장 관련해서 중국이 독보적으로 세계 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미국의 그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어벤져스. 예, 피디님이 알려준. 네네. 예, 그거 총 예. 시리즈의 수익의 전체 시리즈의 수익 합계가 10조예요. 예. 10조, 11조인데 우리나라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30조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마켓이 중요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게임주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데 사실 중국이 열릴 것이냐인데 그동안 사실은 엔터랑 조금 다르게 중국 관련해서는 가끔씩은 중국이 판호라고 해서 쉽게 예. 말하면 팔아도 좋다는 번호를 부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은 열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씩 먼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게임주 관련해서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려둬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단독 공연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한중 합작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문호가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시계열을 하반기로 미루더라도 모멘텀을 살려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최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국가로 지금 점쳐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휘토류 아예 주지 말라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이 사실은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끝을 내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에요. 양보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일본이 무릎을 꿇기 전에는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길어질 때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 물품이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으면 상업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쓰이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통제 방침을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면 히토류입니다. 네. 히토류에 관한 사실상 통제 조치 7개 품목에 관해서 이미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일본의 이제 대중 수출 중에서 이제 담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나가는 물질에 관한 통제, 일본이 아픈 손가락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또는 품목에 대해서 담합 조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네, 네. 일본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중국이 선언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게 미칠 수 있는 국제 경제 영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가시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히토류 공급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사실상 예. 일본에게는 굉장히 타격입니다만은 예.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물량을 다른 대체 시장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대체 시장에서의 히토류 공급 가격 적겠습니다만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히토류 안전판을 위해서 다른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골고루 사실은 가지고 가는 중이거든요. 네, 중국 네, 비중 월등 높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 일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일본이 중국을 버리고 다른 시장에서 이제 예. 가격을 통해서라도 예, 물량을 예, 확보해야 예, 되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히토류라든지 중요 물질에 관해서 국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방 압력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영향으로 그렇네요. 예측 은근히 못한 타격을 노이즈 받을 가능성이 영향이 있네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 또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쨌거나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일본 측에 이제 통제를 한다면 일본이 그걸 받아서 생산해야 되는 주요 설비, 소부장, 중간재 물질에 관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그 물질, 그 설비를 받아 안아서 우리가 수입해서 만드는 2차 생산, 우리 생산 라인에도 2차적으로 영향을 줄 그렇군요. 가능성. 이게 일단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부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일본이 조금씩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네. 이렇게 명과 암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소 궁금했는데 오늘 쫙 정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팔로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뜨겁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했던 코스피, 오늘은 잠시 쉬어가나 했으나 또다시 반도체주에 불이 붙으면서 오늘도 코스피 4,600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주의 상승 여력이 61%라며 코스피가 5,600까지 뛸 수 있다, 이러한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흐리기 시작했지만 흐림이 개고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는 시장이 세론으로 반응했으나 또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방산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늘 K방산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늘리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도 방산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도 연일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이 증권가의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끌어올라지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비만 그리고 면역 항암 같이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음 주 12일에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선반영되며 오늘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 일라일릴리가 비만 치료제 사업을 확장한다고 나서자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주가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자동차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CES 2016으로 인해서 이 상승을 보였던 것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비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SK하이닉스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며 주가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78만 닉스를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96만 닉스 리포트 나왔습니다. 근거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가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였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요. 이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매출 고성장이 본격화됐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한미 반도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HPSP 주식에 투자를 해서 4천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는데요. CES에서 열관리 신기술을 공개한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료기기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강세 보이고 있고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준비됩니다. 저희도 철저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